죽음의 천사? 와, 개세겠다 이거. 전투를 해야 되는 건가? 14층 감염. 아파. 너무 아파요. 어째서 죽었는데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괴로운 고통을 느껴지나요? 그저 나는 죽었을 뿐인데. 천사는 자유롭게 죽지도 못하는 불쌍하고도 가엾은 존재. 부디 저와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사해주세요. 그렇다는군요. 몇 개를 주는 거야? 준비가 있긴 한 거야? 나와. 컴온 베이비. 꺼지세요. 조금 큰일 난 것 같기도 하고. 시크릿 있었으면 좀 빡셌을 텐데. 그래요. 감사히 가져갈게요. 처음에도 줬잖아. 쓰라는 거지? 타락의 천사 루시퍼? 타락 천사잖아. 나 아직 타락의 천사지 타락한 것 같지 않아? 루시퍼 남자 아닌가? 여잔 것 같으니까 여자로 할게요. 뭔가가 이런 것까지 올라오다니 제법인걸? 이봐, 당신은 천사가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냥 하찮은 신의 시물꾼이었다면 나는 왜 이런 지옥에 떨어진 걸까? 가끔은 의문이 들어. 천사, 신이란 대체 뭐야? 신이란 것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그것을 너희가 모르면 신은 죽었어. 안돼. 명계의 나락. 점프맵이잖아. 그것은 지옥이 맞구만. 루시퍼 안녕? 또 루시퍼의 곁으로 갈 뻔. 짠. 그렇지. 막 있는 거 보니까 왜? 아씨. 헤이. 점프. 세이브. 아프네. 아라락. 화염저항. 야호. 야, 또 나왔다. 도미닉이 어느 부자의 집에 입양을 가게 되었다. 부자의 집에 간다면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도미닉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꼭 만나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말해주었다. 거원에 남은 아이는 나와 아이린밖에 없다. 두 명이라 외롭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도 하다. 도미닉은 잘 지내고 있을까? 어렸을 적에 같이 도미닉과 놀았던 추억이 떠올라 종종 눈물이 나오기도 한다. 한 세월이 흘러 아이린과 나는 어느덧 성인의 나이가 되어 고아원을 떠나게 되었다.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가족 같은 원장 선생님과 도우미 선생님에게서 떨어지려니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겁다. 한편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해방감이 들지만 앞으로의 삶에 막막한 감정도 밀려든다. 드디어 오늘 숨겨왔던 나의 마음을 아이린에게 고백했다. 아이린은 나의 프로포즈를 기쁘게 받아주었고 나는 아이린과 결혼하게 되었다. 지금은 그녀와 함께 평화롭고 한적한 마을에서 여유로운 삶을 보내며 행복함을 만끽하고 있다. 이렇게 행복한 나날만 가득했으면 내 꿈을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했었다. 뭐야,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뭐지? 그때 아이린 왜 잃어버린 거지? 버튼을 누르면 다음 층으로 이동합니다. 챕터 5 시간이 멈추는 곳. 사격의 천사 호크. 빵야.
미지의 세계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모험가. 어때? 나와 함께 사격해보지 않을래? 저 10개의 간역을 모두 맞춘다면 내 승리야. 아 맞다, 한 가지 깜빡하고 말 안 했네. 이게 지금부터는 시공간의 위급으로 체험상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흐르니까 알아둬. 특등사수. 내는 아직 안 갔지만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밑?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내가 마크를 몇 년을 했을까? 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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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안 맞았다고? 응? 여기다. 그렇지. 아이고,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제화의 천사 뮤엘. 아, 결국 나오고 말았군. 3단 점프맵. 4단 점프맵까지 있는 거 아니죠? 뭔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운? 노력? 모든 문제를 가장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노력, 돈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반성해보세요. 물론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늦은 후에는 돈이나 피땀나는 노력으로도 할 수 없으니까 신중하세요. 그렇죠. 돈이라면서 왜 3단 점프를 시키는 거지? 오히려 쉬운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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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세이브 찍어주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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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2단보다 훨씬 쉬웠던 것 같다. 빠르게 하자고. 18층 진실게임 진실의 천사 CL. 지질은 언제나 하나! 어디선가 이 말을 들어보셨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쓰고 있는 토끼 가면도 감춰진 지질 중 하나예요. 자, 제가 내는 추리 문제를 맞추신다면 보내드리도록 하죠. 도전해보시겠어요? 아, 제가 가면을 쓰던가요? 그렇다면 말씀드려야겠네요. 당신의 눈에 제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그건 당신 스스로도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체 언제쯤 그 거짓된 가면을 벗으실 건가요?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요? 쉬. 오케이, 다시 가보자. 해답이 X. 첫 번째 추리 문제. 지상 2층, 지하 1층이 있는 건물의 승강기가 안에 테드, 소피, 조안, 제임스, 클라라, 마크 총 6명이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만나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뒷장에 있는 조건에 따라 내린다고 할 때 다음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라. 조건. 조안은 소피 다음에 내렸지만 제임스보다는 먼저 내렸다. 이 마크는 테드가 내리고 1층 후에, 그리고 제임스가 내리기 3층 전에 내렸다. 제임스는 승강기에서 내린 마지막 사람이 아니다. 4층당 한 명이 무조건 내린다. 4층에서 내린 사람은
여기서만 보고 4층에 누가 내린다는 표현을 내겠다. 좋아하는 소피 다음. 제임스보다는 먼저. 제임스는 마지막에 안 내려져. 마크는 테드가 내리 3층 전에. 제임스는 최소 4층 건데. 제임스. 아니, 테드 마크 3층 전이면 어? 한 명이 더 있잖아. 클라라, 마크, 테드, 소피, 조한, 클라라, 제임스 아닐까? 이것은 조한이야. 그냥 조한이라니까? 난 짐이었어. 두 번째 추리 문제. 뭔 소리야? 두 번째 추리 문제. 아테시아 제국에는 해상무역 산업이 발달해 있는 항구 도시 에르니아가 있다. 어느 날 에르니아의 시장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이 자택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현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좀처럼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 연방수사국에 지원을 요청한다. 연방수사국에서 지원을 요청받고 나온 로마이어와 그의 동료 프레드릭이 브라이언의 저택에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본다. 그가 있던 저택의 서재는 창문을 포함하여 모두 잠겨 있었고 서재의 열쇠마저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오래된 모래시계였다. 이에 로마이어 수사관이 현장에 머물러 있던 인원 중 몇몇의 용의자를 추려냈다. 캐서린 로제 장군, 안나 마르코. 캐서린, 여 47, 브라이언 시장의 아내이다. 캐서린은 보통 저택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거나 바깥으로 쇼핑을 하며 지낸다. 다만 생활적인 문제 때문에 예전부터 시장과 잦은 마찰이 있어왔다고 한다. 기다려봐. 일단 읽기만 해가지고 제 머릿속으로 안 돌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래시계를 가로켰고 일본의 죽음 지원 요청했고 서재는 모두 잠겨 있었다. 창문을 포함해 모두 잠겨 있었고 열쇠마저 그 주머니 있었고 모래시계를 가로켰고. 그래. 자, 수사관님, 저는 절대로 우리 그 일을 살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남편과 제대로 관계를 풀어보기는커녕 그걸 하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처참히 살해당했는데 내가 너무 남편의 돈을 펑펑 써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해왔고 그 일 때문에 최근에 마찰이 자주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겨우 그런 것 때문에 남편 살해할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요. 로고세이 장군, 남 56, 라테시아 제국의 최정예 해군 부대의 사령관을 맡고 있는 사성 장군. 그는 시장과 에르니아의 안보와 관련하여 입장이 맞지 않아 빈번하게 이루어진 안보회의 때문에 시장에게 큰 불행함을 느끼고 있었다. 수사관, 자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겠지? 최근에 에르니아 해협에서 활동하는 해적놈들이 판을 치고 있어. 그런데 그들 또한 에르니아의 무역 산업에서 일부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주변 상선들과 우리 국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르니아 함대에도 위협을 발생시킬 일이 들어왔다네. 그런데 그 시장놈은 이런 일을 방치하고 있어. 돈이 우선인가? 시민들의 안보가 우선인가? 설령 그 시장과 의견의 타협이 되지 않았다고 군인인 내가 그를 살해할 이유가 되지 않아. 진심으로 해보겠다면 진즉에 내 함대를 출동시켜서 그놈의 해적을 소탕시켰겠지만 시장 말대로 그들이 어느 정도 제국에 이익이 있어왔기에 선을 넘기 전까지 감시하고 있어왔던 거야. 내 말 명심하게. 시장이 글러먹은 인간이라 내게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네. 안나, 여 24세. 시장의 저택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사용인이다. 그녀가 이 저택에 고용된 것은 불과 며칠 전이었다고 한다. 다만 시장과의 트러블은 없지만 현장을 발견하고 서재의 열쇠를 갖고 있었던 점이 용의자로 주목된 이유다. 서재의 열쇠를 갖고 있었다고요? 자, 그가 있던 저택의 서재의 열쇠마저 그의 주머니 안에 있었는데 안나한테 서재의 열쇠가 있었다. 수사관님, 저는 이 저택에서 일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 메이드예요. 서재에는 시장님의 귀중한 물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기에 일주일마다 메이드들끼리 열쇠를 인수인계 받으면 청소 담당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번 주는 제가 열쇠를 받고 서재 청소 담당을 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그날 청소를 하러 서재를 열었더니 시장님이 무언가에 맞고 죽어있는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서재 열쇠가 제가 갖고 있는 것 외에도 다른 열쇠가 있었다면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애초에 며칠 일하지 않고 초대면인 사람을 제가 죽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마르코, 남 29. 시장의 저택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 수리공이다. 대기 규모가 매우 넓은 만큼 배관이나 전기적 문제가
평소에도 많아 선택에 소고용했다. 그러나 그를 대하는 시장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캣, 나를 왜 의심하는지 잘 알아요. 나 이래 보여도 슬럼가에서 살았던 고아예요.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빌어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기술 하나는 터득해야 해요. 나는 그 기술이 술이에요. 시장의 저택에서 상시로 일할 수리공을 모집한다길래 지원했더니 나를 뽑아줬어요. 그런데 브라이언 시장은 내가 슬럼가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나를 자책기도 했어요. 거지, 고아라면서 월급도 몇 푼 안 주고 평생을 부려먹은 태도였어요. 그렇다고 내가 죽였나고요? 이봐요. 아무리 내가 인생이 한창게 살아도 살인은 안 해요. 그 구두쇠의 놈은 그냥 처벌받는 거야. 누군가가 시장에 빛이 내가 보는 게 틀림없다고! 수사관님, 지금까지의 상황을 치르는 용의자들 말 들어보셨죠? 혹시 보면 알 수 있나요? 뭐 처음부터 보이고 있긴 했지. 브라이언 시장을 살해하는 범인이 누구죠? 현장에서 발견된 살해 투구나 혈흔 그리고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 게다가 주머니에 서지 열쇠까지 들어있었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꾸며낸 살인사건이야.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시장이 죽기 직전에 남긴 손가락의 방향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점이 이번 사건을 해결해 주었지. 시장이 가리키고 있던 모래시계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알아낸다면 범인이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어. 4명의 용의자와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모래시계, 과연 범인이 누구인가? 모래시계가 그럼 중요한 거네? 시간과 관련된 거는 메이드밖에 없긴 했는데 로제 장군은 아닌 것 같고 시간과 관련이 없단 말이지. 그나마 시간 관련인 게 안난데 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위아래가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요? 안 나왔잖아. 뭐야, 좀 다른 방향으로 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됐죠? 시간의 천사 미네. 진짜 세겠다. 시간의 천사면. 우주에는 만물 공동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고 돌이키고 싶어도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 이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냐고요? 혹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간절하신 표정은 후회를 크게 하고 있군요. 일단은 가보자. 시간 여행. 절대로 버튼을 연속 2번 누르지 마세요. 회로가 완전히 끝난 후에 과거에 사라졌던 연결 다리의 일부가 시간에 따라 하나씩 드러납니다. 블럭이 생성된 공간은 인가 유래에 잠시 붕괴하여 무로 돌아갑니다. 준비 3, 2, 1. 이런 개. 저기 알겠습니다. 이번에 실수하지 않으리. 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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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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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마지막 기억인가? 읽어볼게요. 언젠가의 기억. 태풍이 지나가고 이번 주 들어 맑은 날이 돌아왔다. 이렇게 좋은 아침이지만 마음이 소편하지만은 않다. 아이린이 몇 달 전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오늘도 병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아이린 곁에서 간호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 어떡해.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의 병이 악화되어만 갔다. 방문했던 의원들조차 무슨 병인지 알아내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이 허투루 지날수록 아이린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다.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 이곳저곳으로 병의 전부를 찾으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폐허가 된 마을의 유적에서 발견한 고대의 책에서 영혼의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혼의 병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영혼의 병이 생겨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사명에 이르게 되는 척이나 잔혹한 병이었다. 발병의 원인도 치유의 방법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영혼의 병에 걸리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주변에 놓여진 꽃이 빨갛게 물들며 시들어 버린다는 현상이다. 나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내 섣부른 짐작이 맞았다. 아이린의 빠른 키우를 위해 곁에 놓아두었던 합병의 꽃이 그녀의 영혼 조각을 빼앗아 빨갛게 시들고 있었다. 나는 애써 모른 척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린에게 다가가 곧 나을 거라 안심시켜 주었다. 나는 이날 처음으로 아이린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떡해. 챕터6 세계가 끝나는 곳. 슬픈 이야기였어. 21층 열쇠. 파멸의 천사 베리엘. 여기까지 온 모험가라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구나. 이 앞에는 탑에서 죽은 모험가들을 위해 세워둔 안식처가 있지. 물론 내가 세운 거야. 그런데 2층의 열쇠를 그 모험가들이 묻혀있는 어딘가에 떨어뜨린 모양이야. 참으로 간단한 법이지. 그저 묘지를 판에서 찾으면 그만이잖아. 쉽지?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욕하지 않아. 그곳은 오직 너뿐이야. 마음에 지적함을 두지 마. 이 계층부터는 내 진실된 너 자신만을 바라봐야 할 거야. 언제까지 저거짓된 삶을 살면서 구해주길 바라는 거야? 내가 찾는 진실과 내가 꽉 쥐고 있는 인간성. 말이 필요 없지. 내게 뭐가 더 중요했었어? 무엇이 더 중요했기에 그런 선택을 했었던 거야? 답은 아무도 몰라. 단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신께서는 틀림없이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천사가 아닌데 악마인데 이거? 그만. 오케이. 여기 히든 있다. 이번에 내 예상은 맞았구나. 링크 아이템이네. 먹고 내가 연구시겠지. 언젠가의 기억 5. 일단은 인간 실격해버렸고 아이린의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본능적으로 둔직한 감각이 전해져 온다. 아마도 아이린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나는 차마 외면하고 싶었다. 잊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저 손을 놓고 지켜만 봐야 했던 내가 한심하고 치가 끓어오른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깊은 떨림을 참으며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는. 그러자 아이린이 끝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차분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리벤, 부탁이 있어. 나를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성과 악이 공존한다는 이치를 깨닫고 말았다. 또로 쌓여져 왔던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단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통해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악마의 손길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할 수 없어. 해주고 싶어. 아이린은 미련을 내려놓고 삶을 포기한 듯한 쓸쓸하고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부탁해, 리벤. 나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줘. 나는 끝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벽을 넘어버렸다. 인간 실격인 이유가 있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기회의 천사 미카엘라. 다시 기술 시대네. 실은 저는 2층을 관장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당신이 탑을 오르는 동안 이 계층의 주인이 영면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제가 대신 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친숙한 인물이었을 텐데 아쉽게 됐군요. 스네이크에 주어진 기회란 끔찍할 정도로 운명을 따라가는 셈이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최악의 선택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일 때의 기회는 그 순간에 떠나버리면 다시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세요. 왜냐뇨? 당신 아직까지도 그 선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잖아요. 다시 기술시대로 왔네? 스포너의 집. 탄생의 천사 리리스가 여기. 스토너의 마지막 시험. 어머, 오랜만에 뵙는군요. 당신을 7층에서 만난 이후로 20년이 지났던가? 안타깝게도 2층의 주인 명정 스토너 씨는 당신이 이 계층에 오르고 있는 동안 수명이 다하셔서 그만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의 오랜 별이 사그라들었군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는 단순히 제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시겠죠. 영혼을 빚어 만든 도구들을 탄생시키셨던 위대한 장인으로서 루이스 스토너 씨는 이제 탑에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기술을 빚어냈던 이 자리는 이제는 행한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사이기 전에 그의 장인전신과 영혼의 탄생성을 동경하고 있었지요. 그렇기에 하나의 생명으로서 무척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군요. 7층과 이 계층은 다른 시간대에 있는 탑의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노우 씨는 당신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 계층까지 도달하리라 끝까지 믿고 계셨습니다. 탑 미래에서 당신에게 남긴 최후의 임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그의 의지를 이어받아 탑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최초의 보안관님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스톤의 제작대 그 위에도 아마 뭐가 없고 철곡갱이를 줬다. 황금 다 황금인 것 같아. 이거 완전 근본이 있는 광석이다. 빨리 켜졌는데? 명장 스터너가 사용하던 철곡갱이 롤5를 붙여놨어? 일단은 탁해. 혹시 모르잖아요. 충분히 킨 것 같은데 돌은 어디서 얻어야 되지? 볼스터나 인간 발총 인간 실격 오케이. 기억 6. 언젠가의 기억. 나는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며 집을 뛰쳐나왔다. 망망하 씌어진 내 모습은 누가 보기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저 미친듯이 죽을 정도로 빠르게 달려 집에서 멀어져야만 했다. 아직까지도 내 손에 차가운 감촉이 생생히 느껴져 온몸에 죽음이라는 감각이 무엇인지 전해져온다. 앞을 가리는 눈물과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콧물은 이미 얼굴을 지저분하게 뒤덮고 있어 사리분간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그제서야 나는 결국 내 손으로 아이린을 죽이고 말았다는 절망적인 죄책감이 무엇인지를.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내가 이 세상에 있을 곳은 없다. 나는 죄인이다. 희미한 감정이 북돋아치는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절벽을 향해 뛰어내렸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에겐 이제 살아있을 가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옥 속에서 도망치면 비겁하다고 아이린에게 분명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를 용서해줘. 살인자긴 한데 그래도 살인은 잘못했죠. 혹한의 천사 베티. 여기까지 올라온 모험가는 정말로 오랜만이군요. 그러나 이 계층은 아무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층이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의 체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시켜야 합니다. 얼어붙은 추위와 영하의 기온은 당신의 사기를 지극히 하락시킬 것이며 장시간 머물 경우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루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루트는 3번의 점프로 가장 빠르게 층을 통과할 수 있으나 극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우회 루트 또한 중간 세이브가 없이 진행되면 마지막 점프까지도 방심할 수 없는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4칸 점프 3번의 기회,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게 빠른 루트. 안돼. 점프하면 바로 넘어가질 것 같은데 근데. 끝에서 네. 아니 왜 이러지? 그렇지. 방금 저기서 떨어졌으면 레전드 참사. 뭐야?
당신을 차렸을 때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알고 있었기에 떠올리지 않았던 걸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서도 깨달을 수 없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했던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기억상실증의 후유증을 갖게 되어 평소의 건망증도 심해져 단기간에 기억조차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어느 꿈을 꿨다. 내 과거의 기억인지 누군가의 기억인지 모를 이상한 꿈. 현실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꿈. 자연스럽지만 어딘가 무의식적으로 내 스스로가 거부하는 듯한 기묘한 꿈. 그리고 항상 곁에 있던 어린 시절의 한 소녀. 얼굴과 이름의 희미한 안개가 가려져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소녀가 종착점에서 남긴 의문의 메시지. 당신을 천사의 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꿈속에서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너무나 심오했다. 내가 유일하게 소지하고 있었던 일기장에 남겨진 마지막 글귀와 똑같았다. 종말의 천사 세랍. 태초의 세계. 24층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보험가님. 저는 24층의 계시를 안내하는 종말의 천사 세라핀입니다. 이 앞은 공간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발현되지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면 태초의 세계로 향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세계로부터 창조되어 이 세상에 탄생한 최초의 기적을 태초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믿으셔야 합니다. 결과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의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원초적인 공포를 견뎌내야 합니다. 아직 탄생하지 않은 미지의 존재가 태초의 세계 너머에서 당신을 향해 손짓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가볼까? 지린다. 오, 어디서 많이 봤던, 제일 초반에 봤던 그런 구체들인데? 야, 이것이 태초의 세계? 좀 목성 느낌인데? 이것도 그렇고. 아, 목성이란다. 토성. 저 용암 속에 내 몸을 넣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네. 뭐야? 천사의 탑. 어딘가 나에게 익숙한 느낌이 든다. 누군가와 약속했었던 것만 같다. 그런데 그게 대체 뭘까? 왜 나를 천사의 탑에서 기다린다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의문은 점차 천사의 탑에 올라가면 잃어버린 과거의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의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탑에 오르자고 결심했다. 그렇게 나는 모험을 통해 과거의 나 자신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다. 그것이 설령 평생을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난 해야만 했다. 이미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층이자 대천사 사리엘. 25층 열쇠, 25 최후의 선택. 당신이 탑에 오르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후후, 탑의 시간을 지구의 시간으로 환산해보자면 대략 47년 정도 흘렀음을 알 수 있어요. 탑의 마지막 시련이란 그것은 어떤 선택입니다. 탑의 마지막 계층에 도달한 뭔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것을 최후의 선택이라고 신께서 이르셨습니다. 신께서 내리시는 심판이자 자비이기도 한 것. 그 선택이란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안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 태초의 세계 중 낙원으로 향하는 영원의 선택. 꿈을 꾸고 있던 이상적 현실에서 깨어나 인생의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기회의 선택. 낙원이란 곳은 사건의 지평선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인간은 낙원이기에 다시는 그 낙원의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계층에 도달한 모험가들은 모두 낙원으로 향하는 영원의 선택을 골랐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입니까? 어떤 것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선택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신께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자신이 정한 선택의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신의 가호가 함께합니다. 호호. 세계가 끝났고 최후의 선택. 최후의 선택. 오. 영혼의 꽃. 정보 기억을 되찾은 일기장.